네, 인터넷 실행하십니다. 자, 인터넷 광주시청이라고 경기도 광주시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십니다. 자, 모두 경기도 광주시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십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분야별 정보에 여기 분야별 정보 있습니다. 맨 위에 분야별 정보에로 들어갑니다. 분야별로 가시면 교육 선택이 안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과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자, 시민정보와 교육 들어갑니다. 그럼 왼쪽에 모두 있는데요. 자, 여기 저희는 시민정보와 교육이죠. 시민정보와 교육을 클릭을 합니다. 시민정보와 교육 클릭. 네, 시민정보와 교육을 클릭할 여기 이제 교육 신청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교육 신청 들어가 주시면 자, 이렇게 접수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연간 교육 일정을 확인해 드리면 자, 6월달 중에 주간 수업이 있습니다. 6월달 주간 수업 10시에서 그 다음에 1시 30분까지 1교시와 2교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IT 교육 엑셀 자격증 2반만 빼고 나머지는 다음 달은 다 대면 수업입니다. 자, 대면 교육장에 오셔야 된다는 말씀. 야간반 2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토요반 제가 동그라미 친 반만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6월달은요. 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주간 수업, 교육장에 오셔야 되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야간반, 그리고 주말반, 그리고 자격증 반만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국민 행복 IT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모바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이번에 뭐 골을 몇 개를 넣어가지고 뭐 어느 대회에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런 게 문제가 나와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찾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자, 그런 이제 경진 대회를 대비하는 반인데요. 예선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선에 나가면 전국 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장년부가 있고 55세 이하는 장년부, 55세 이상은 그 다음에 고령부,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수업에 들어오신 포토샵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결혼 이민자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여기에 물론 교육장에 나오셔야 돼요. 10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비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선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나가시는 건데요.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리고 다 또 이제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태블릿 PC로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태블릿 PC도 다 준비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 한번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어떤 검색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시고 한 거니까 다양하게 배우시니까 자,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홍보해 드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셔서 도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문조사 안 하셨죠? 우리 반. 그죠? 포토샵반 안 하셨죠?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죠? 자, 여기 신청 조회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여기 오른쪽에 신청 조회. 여기 신청 조회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셨을 때 여기 성함, 선생님 성함. 자, 이렇게 성함 쓰시고 자, 지금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도 광주시 홈페이지에 접하셔서 분야별 정보와 교육으로 들어오셔서요. 자, 여기 선생님 성함을 쓰십니다. 저도 한번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입력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8자리로 입력을 합니다. 1900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오른쪽에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눌러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2022년 5월에서 우리 포토샵 기초반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설문조사라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클릭하셔서 잠시 설문조사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정보와 교육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생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15문제 정도 되는데 금방 하실 수 있으시니까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쯤에 직접 입력하시는 난이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강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또는 앞으로 시민정보와 교육에 여기 개설되었으면 하시는 그런 과목이라든가 뭐 어떤 이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까지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혹시 선생님들께서 혹시 저희 시민정보화 교육 신청하시는데 중복 신청이 지금 현재 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되고 있으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선생님?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네. 아, 지금 되는군요. 네. 네. 그러면 중복 신청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혹시 과목 한 과목 이상 신청 원하시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저희 포토샵으로 시작해 보실까요? 자, 배경 그림. 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배경 그림들이 있는데요. 배경 그림이
여기 위에 있는 카테고리별로 여기 그림으로 되어 있는 뭐 계절이나 숲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하늘 배경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이게 배경 그림을 했더니 그림으로 나오네요. 배경 화면. 리버에서는 또 카테고리 화면으로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감성, 배경 화면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카테고리별로.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그림. 자, 노트북도 있고 계절도 있고 합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그림을 그냥 2개 정도만 저장하기. 스마트폰 화면 16:9 크기의 화면인 것 같아요. 얘요. 그냥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마우스 다른 얘가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부분 캡처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캡처하시는 거요. 자, 그냥 저장을 일단 합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다 일단 아니면 사진 폴더에다.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데다. 자, 저는 일단 사진 폴더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배경 그림이라고 또는 배경 화면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합성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장이 다 되셨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포토샵 실행시켜 주십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개념은 이제 포토샵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 기능을 자, 레이어에 대해서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레이어 마스크 기능은 이제 보통 그림을 합성할 때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눌러주시고요. 자, 열기 하셔서 이미지 2개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밤하늘 저장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밤하늘하고 가족을 가지고 가볼까요? 자, 없으시면 뭐 2개의 이미지 아무거나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족 이미지하고 밤하늘, 여기 밤이라고 쓴 게 있네요.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2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밤하늘 이미지하고 가족 이미지. 자, 2개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각각 저는 이렇게 창을 분리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가족 이미지가 여기에 합성돼서 여기에 나타나고 싶어요. 밤하늘에. 자,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용지를 보통 설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화면 위에다가 얘를 합성할 때 그냥 2개를 합성할 수 있는데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 고정되지 않게 밑에 있는 그림이 맨 밑에 있는 레이어 층에 있는 그림이 고정되지 않게 그 다음에 그림을 자유롭게 또 뭐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가 편집을 하려면 이제 얘를 배경 그림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밑에는 종이 한 장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해서 자, 대충 크기를 대충 정하겠습니다. 640 제가 42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 이 정도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640, 420 그리고 해상도는 72 그리고 RGB 색상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8비트에 여기 흰색으로 했습니다. 자, 기본이죠, 기본.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640 곱하기 420의 용지를 꺼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용지예요. 그리고 저는 얘도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위에 자, 여기다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 이 캔버스에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레이어 바로 위에 이동툴을 이용해서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이동툴을 이용해서 자, 가족 이미지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끌고 이쪽으로 오면 가족 이미지가 오겠죠. 이렇게 이동 돌고 보면 얘는 왔으니까 이건 X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조금 크기 조절을 할까요? 자, 컨트롤 T 하면은 자유 변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T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 그리고 약간 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 이 정도. 자, 전체 크기를 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한 이 정도 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제목 없음 이 캔버스에 레이어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 레이어 있죠. 여기 레이어를 보면 자, 밑에는 배경 그림, 그 다음에 위에는 이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얘도 너무 작아서 작업하기 나쁘다. 그러면 레이어 2를 선생님, 네. 지금 제가 끌어오긴 했는데 이게 레이어가 그렇게 하나만 잡히네요. 아, 여기 나타나질 않는다는 말씀. 고정 틀로 끌어왔는데 처음에는 안 끌어졌었는데 끌어오니까 네. 선생님처럼 레이어가 2개가 잡혀야 되는데 한 네. 개가 잡혀서요. 지금 잘 못 끌어왔나 봐요. 현재 이 종이는요. 여기 제목 표시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를? 잠깐만 이거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가족 그림을 제일 앞에 놨습니다. 네, 놓으셨죠? 네.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목 표시, 화면이요? 제목 아니요, 표시, 제목 표시. 예, 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레이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선생님? 안 나와요. 네, 있지 않나요? 레이어가 2개가 안 되고 한 개만 생성이 되네요. 현재 제목 없음 빈 여기 얘가 그러니까 예, 그 레이어가 얘다가 따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배경이 없음이죠, 선생님? 네, 이 레이어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셨는데 얘가 안 나오나요? 네. 이상하네. 자, 보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빈 종입니다. 지금 얘는 안 보게끔 해놨습니다. 이게 눈 없음을. 이렇게 눈은 잠겨있지도 않죠, 선생님.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네. 일단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끌어와 볼게요, 얘를. 자, 이동도구로. 자, 얘를 끌어서 이쪽 화면에다가 놓으면 자, 여기가 레이어가 하나 바로 생기죠, 선생님. 이렇게.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제목 없음 있잖아요. 얘 네. 다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다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화면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하고요. 자, 파일에서 일단 이미지를 하나를 더 가져와야 되니까 이미지를 뭐 가족도 좋고 아무 이미지나 뭐 상관없습니다. 자, 어린이를 가져와도 되고 저는 가족을 가져왔으니까 그냥 가족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창에 저는 여기 밤 하늘 그 다음에 가족 2개가 있습니다. 네. 자, 얘를 그냥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끄집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네. 2개로요.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제가 원본 작업을 하려고 하는 캔버스는 새로 임지를 꺼냈습니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하고 가로 세로 폭을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위에 제목 없음을 다시 끌어서 밑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창이 지금 3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때 이 위에다, 이 캔버스 위에다 끌어오려고 하는 이미지를 항상 선택할 때는 제목 표시줄을 선택을 합니다. 제목 표시줄 요 위죠, 요 창이요.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컴퓨터가 얘를 인식을 해요. 그때 이동 도구로 자, 얘를 컨트롤 A에서 끌어도 되지만 그냥 끌으셔도 돼요. 이미지를 끌고 이렇게 이쪽 창으로 옵니다. 가지고 오려고 하는 창에 한번 끌어보세요. 네, 됐어요, 선생님. 네, 그렇게요. 자, 그다음 그 위에 이쪽 위에 한 밤하늘 있죠. 얘도 원래 우리 제목 없음 이미지에다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층이 여기 3개가 생겼어요. 그죠? 얘도 끌어다가 위에다 놓습니다. 선생님, 밤하늘도 끌어서 제목 없음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층이 지금 보면 얘네들은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저는 닫아둘 거예요. X로. 자,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자, 필요 없는 것들은 X로 닫고 그 다음에 이 창만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창에는
지금 맨 밑에 배경 그림을 그리려면 배경 그림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색을 칠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어 1, 이거는 레이어 1은 이게 가족이죠. 가족이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얘는 배경 그림이에요. 그쵸? 작업을 할 때 이 레이어 층을 선택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 두 번째 가족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가족을 위치를 가운데에다 갖다 놓고, 자, 얘 위에가 있어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걸 눈을 살짝 닫아주면은 잠시 안 보이니까 밑에 층이 보이죠? 얘를 컨트롤 T로 해서 크기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T 하고요. 자, 크기 조절을 적당하게 합니다. 자, 이 화면에 배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이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눈을 켜서 다 보이게 하고, 자, 얘도 컨트롤 T로 해서 크기 조절을 얘를 완전히 덮겠습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하면 가족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작업해야겠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합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이거 선택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동을 해서 갖다 놓든지 크기 조절을 해서 놓든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흰 종이를 완전히 덮었어요. 얘로. 그리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네, 이동 툴로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뭐 별도로 조절을 안 하려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현재 작업하는 이 캔버스에는 맨 처음에는 배경 그림, 두 번째는 레이어 가족, 세 번째는 요 맨 위에 레이어가 세 장이 겹쳐 있어요. 층층이 있어요. 자, 맨 밑에 흰 책,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책, 그 위에는 배경 그림이라는 책. 그런데 이걸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얘를 배경 그림 밤하늘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밑에 보면 잠깐만요. 그냥 클릭해도 되겠네요,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름 바꿀 수 있죠. 클릭.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밤하늘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는 알아보기 쉽게 밤하늘 이렇게 쓰고, 자, 이 레이어도 한 번 더 더블 클릭을 해서 얘는 가족 하겠습니다. 가족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요거 더블 클릭을 해서 밤하늘, 그 다음에 밑에 가족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한눈에 얘는 가족 그림이고 얘는 밤하늘 그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밤하늘 그림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적용할 건데요.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면 이게 그 위에 막이 하나 씌워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막이. 자, 어떤 막이 씌워지냐면 하얀색 막이 씌워진다고 가정을 하세요. 자, 레이어 마스크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면 오른쪽 이 레이어 지금 팔레트에 보면 하단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FX 스타일 바로 옆에 구멍이 약간 뚫린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죠? 밑에. 찾으셨을까요? 자, 얘가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는 메뉴예요. 자,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레이어 팔레트에 이건 이미지고 거기에 막이 하나 씌웠다고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하나 생성이 돼요. 여기가요. 자,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선택하려면 그림을 요거 선택하는 거고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려면 이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했는데 여기 하나 막이 씌워졌다 그랬어요. 이 위에. 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벗겨내면 이 막을 벗겨내면 밑에 그림이 보이겠죠. 자, 그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근데 벗겨낼 때는 가장 원색이 그대로 나오게 할 때는 검정색으로 벗겨내요. 보통요. 자, 그럼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에서 브러쉬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툴에서 브러쉬 도구가 있죠. 브러쉬 도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버전이 틀리니까 제가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눌러보세요. 위에는 선택 툴들, 그 밑에쯤으로 보면 얘가 브러쉬 도구가 있겠죠. 자, 꾹 눌러서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하면 여기 크기가 있죠. 여기 위에. 자, 크기를
자, 크기를 적당히 맞춰 놓으시고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누르고 자, 색상은 현재 정경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검정색으로 얘를 벗겨내는 거예요.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문질러 볼까요? 자, 그냥 문질러 볼게요. 자, 어때요? 밑에 그 이미지가 벗겨지면서 보이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예요. 어떤 막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벗겨내는 거죠. 근데 검정색으로 벗기면 색상이 원본이 그대로 보이고 색상이 있는 색상을 하게 벗기게 되면 그 색하고 밑에 색하고 약간 혼합색이 들어가서 약간 색상이 이렇게 원본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벗기니까 너무 안 이뻐요. 그쵸? 그래서 자, 선생님들께서 작업 내역 창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창에서 여기서 작업 내역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 팔레트가 작업 내역 팔레트가 나오죠. 자, 작업 내역 팔레트에서 요거 레이어 마스크까지 자, 여기 보면 레이어 마스크 추가 있죠. 여기까지 다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로 여기까지 되돌리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스크까지 추가된 상태로 되돌려졌어요. 그죠?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다시 보여드리면 작업 내역에서 제가 작업을 브러쉬 도구 이 부분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면 그쵸? 그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얘를 벗길 때 너무 이렇게 벗기니까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색칠할 때 사용하는 이 깡통이 있죠, 선생님. 우리 페인트통 색칠했었죠? 여기를 눌러봅니다. 자, 여기를 꾹 누르면 그라디언트 도구가 있어요. 그라디언트 도구.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맨 위에 부메뉴가 옵션 메뉴가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서 그라디언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이런 메뉴 중에서 첫 번째 메뉴나 두 번째 거 검정색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저는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투명 중에 있는 얘로 또는 얘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저 두 번째 거를 해볼게요. 이걸로 자, 이걸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벗겨내는데 벗겨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얘를 벗겨내면 제가 드래그를 예를 들어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요. 그러면 여기 검정색 있는 부분이 벗겨지는 부분이니까 자, 이쪽이 자세하게 나오고 오른쪽은 희미하게 좀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잘 나오고 이쪽은 점점점 희미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검정색이 만약에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를 하면 여기가 잘 나오고 여기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겠죠. 자, 검정색 있는 부분이 진하게 나타나고 흰색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같이 합성해서 잘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번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럼 드래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요. 저 두 번째 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죠. 안쪽에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해볼까요? 얘는 방사형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도구 여기 작업 내역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까지 가셔서 다시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바깥쪽에서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쪽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방사형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쵸? 자, 얘가 동그라미 안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드래그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자, 제가 또 드래그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 이미지 표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쵸? 자, 그럼 다시 레이어 마스크 추가로 가서 이번에는 요 맨 앞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앞에 있는 걸로 제가 여기 위에서 한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짧게. 자, 위에가 벗겨지고 밑에가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되돌리고 여기서부터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자, 길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첫 번째 거나 두 번째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합성할 때는. 근데 이 가족 이미지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저는 방사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얘는 선형이고 얘는 방사형이죠. 얘로 저는 얘를 한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까처럼 그냥 드래그를 조금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합성이 잘 됐죠? 자, 그러면 합성이 됐다면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바탕화면에다 하셔도 좋고, 자, 얘를 선생님들께서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 그러면 포토샵 파일로 작업을 하시고, 저는 얘를 가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가족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웹 상태로 저장을 해야겠다. 그러면 JPG 형식으로 그냥 저장을 하죠. JPG로. JPEG나 이게 다 그림 파일 형태죠. 그죠? 약간씩 이제 형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JPEG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 이미지가 하나, 이런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이게 그라디언트가 아무래도 안에 있는 게 안 나오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안 나오시면 네. 왼쪽에 레이어에서 네네. 얘가 선택이 안 되고 하신 거예요. 얘가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선택은 반드시 레이어 마스크를 깔고 하셔야 돼요. 얘를 요게 선택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 다시 말하자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 하얀 게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얘를 선택하고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얘를 버리겠습니다. 자, 얘를 휴지통에 버리면 레이어 마스크가 얘를 적용을 하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죠. 근데 얘는 이미지 자체를 제가 아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되돌리기를 해야겠네요. 하려면. 자, 제가 선생님, 여기서 선택이 돼 있거든요. 선택이 되어 있으세요? 네, 선택이 밤하늘 오른쪽에 하얀 거에 선택이 돼 있어요. 다시 볼게요, 선생님. 밤하늘 이렇게 해서 이 마스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네네. 얘가 지금 메모가 이렇게 선택이 됐죠. 네네. 네, 그 네네. 상태에서 자, 뭐 레이어 이 그레디언트로 하셔도 되고, 자, 네네. 그레디언트로 하고 여기 선택하셔서 네네. 여기서 두 번째로 선택을 하자 그랬죠. 제가 이렇게 네네. 투명한 자, 얘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자, 분명히 얘가 선택되어 있다면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이게 나타나지 않나요, 선생님 혹시? 드래그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네. 조금 그림이 틀리는데요. 아, 그래요, 선생님? 제가 그러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얘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자, 아니요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아니요 하고 파일 누릅니다. 파일 열기 합니다. 열기. 자, 그리고 혹시 우리 그때 받아놓은 바다 혹시 받았었나요? 바다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바다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그때 에펠탑 있었죠? 에펠탑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바다하고 에펠탑을 가지고 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열기를 합니다. 자, 연습이니까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이 한 장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창을 이렇게 놨어. 자, 에펠탑에 이 합성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자, 이 바다에 에펠탑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좀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바다를 위에다 놔야 될까요? 에펠탑을 위에다 놔야 될까요? 자, 바다 네, 위에다 놔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선생님? 저는 바다인가요? 에펠탑이 이 안에 나타나게 하려면, 자, 은근히 나타나게 하려면, 자, 얘는 밑으로 가야 되고, 에펠탑은 밑으로 가야 되고, 바다는 위에다 올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에펠탑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바다 그림을 이쪽으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도구를 선택해서 바다를 선택해서 바다를 끌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에펠탑으로. 그러면 에펠탑 위에 바다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레이어를 보게 되면 에펠탑의 레이어가 배경 그림 위에 바다 그림이 위에 있는 걸 확인이 돼요. 두 개의 층이니까. 그죠? 됐나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네.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X를 닫겠습니다. 자, 얘는 X를 닫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창에서 얘를 그리게. 자, 컨트롤 T를 해서 자, 얘를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자, 조절을 합니다. 자, 대충 보기 좋게 조절을 합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펠탑 이미지에는 에펠탑 위에는 바다 그림이 한 장 위에 올려져 있어요. 층이. 그죠? 그럼 이 층에다가 막을 씌우는 작업이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선생님? 네. 예. 자, 그럼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스크가, 레이어 마스크가 FX 바로 옆에 있는 얘죠.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레이어 마스크 생겼죠, 선생님? 선생님 죄송한데요. 거기 네. 옆에 마스크를 누르니까 계속 그 동그라미 가입표 비슷하게 나오는데 선생님. 아, 얘를 누르니까 가입표가 나온다고요?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일자형 그려진 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는 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데. 얘 그림 일단 선택을 해보시고요, 선생님. 요거 선택이 되셨나요, 지금 현재? 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선생님. 그리고 여기 레이어 마스크 나왔죠? 자, 잠깐만요. 다시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삭제합니다. 네, 자, 돼 있어요. 자, 아, 얘를 나오죠, 선생님. 얘를 나오네. 선택하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되나요, 선생님? 네. 네. 혹시 얘가 밑에 게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위에 층에 있는 거에다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니까. 자, 네. 위에 거를 클릭하고 마스크를 적용하면 얘가 나와요. 나오면 네. 지금 현재 저는 이 이미지가 얘가 선택이 돼 있어요. 여기 네모가 네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썸네일을 이 옆에 걸 선택을 하셔서 얘가 선택이 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네. 예. 네. 그러면 작업을 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네.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제 베껴낼 도구만 선택하면 돼요. 근데 네. 도구를 선택할 때 저는 브러쉬를 하면은 선명하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근데 자연스럽게 하려면 여기 그라디언트 도구를 하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네. 도구 얘를 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처럼 검정과 흰색이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거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화면이 안 떠. 여기요. 여기. 이거 안 선생님. 뜨시면 안 네네. 뜨셔도 돼요. 그 옆에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오죠. 옆에요. 드롭다운 버튼. 이거 누르면 그런 나오죠. 식으로 저는 나오는 게요. 파란 계열, 보라, 분홍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글자로. 아, 그러면요. 이런 네. 색깔만 나오면 그냥 얘를 네. 클릭을 하세요. 얘를. 자, 지금 현재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되신 게 맞나요? 얘가요, 선생님? 네. 도구가 그라디언트 도구가 선택이 돼야 돼요. 페인트 통이 있는데 그라디언트 도구라고 된 걸 선택을 하세요. 이 요렇게 페인트 통 위에 있는 그렇죠. 그라디언트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 선택을 하셨죠. 그러면 네.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 안에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런 네. 창이 뜨지 않나요? 이런 창 뜨죠? 선생님 이게요. 네. 선생님 거 틀린 게 저는 이제 색깔로 기본상 파란 계열, 보라, 분홍 이렇게 색깔로 나와요. 그라디언트 도구인데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라디언트 도구는 하나 네. 이상의 색깔이 합성되어 있는 색을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러면 얘가 이런 창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창도 안 나오나요, 선생님? 아, 오른쪽에 그 네. 그림은 나와요, 선생님. 그 밑에 이거 지금 나오는 그레디언트 편집기라는 거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편집기에 이렇게 네. 검정색과 흰색이 없으면 이쪽에 얘를 선택하고 여기 선택을 하고 네. 여기서 색상이 검정색, 만약에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해보세요. 두 가지 색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색을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고 자, 여기 색상을 밑에 있는 거 잠깐만요. 밑에 있는 걸로 색상하고 여기 색상을 검정색으로 맞추고 색상은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하고 뒤에 거를 뭐 흰색으로 하고 이 밑에 있는 중지점 있죠. 중지점을 선택해서 여기를 흰색으로 하면 색상을 내 맘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그냥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기본으로 원래 여기가 검정색, 흰색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얘를 선택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저는 얘를 첫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걸로. 그리고 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오게 하든 밑에서 위로 나오게 하든 해볼게요. 전 한 이 정도에서 한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끌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밑에서부터. 그쵸? 하늘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바다에서 반대로 끌어볼게요. 자, 어디 가죠? 다시 작업 내역을 레이어 마스크 추가 있는 데로 가서 자, 위에서부터 끌어보겠습니다. 저 짧게 한번 끌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한 번 더 길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완전히 무슨 하늘에 얘가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겠죠? 여기서 나온 걸로 해볼까요? 밑으로 좀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자, 이런 로 식으로. 보냈는데요. 선생님 저는 그 기능이 없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기능이 없어요. 지금 그 선생님 버전이 어떤 버전이시죠? 제 버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 2번 그러세요? 버전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CS2 버전에도 이 그라디언트는 다 있는데 한번 그러면 네, 지금 섞는 그거 아까 편집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 대신에 이게 파란 계열, 보라, 부동, 빨간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뭐 해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메뉴를 선생님 네네.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수업 시간 끝나고 그 네네. 화면을 한번 찍어서 한번 저한테 보내줘. 선생님 제가 지금 보냈어요. 선생님한테 아, 보내드릴게요. 그런가요? 그러면 네네. 한번 톡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얘를 그라디언트를 한번 이렇게 드래그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드래그를 하셔서 선생님 거기 지금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 네네. 위에 네. 보니까 기본사항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기본사항 네네. 폴더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개창에 네. 색상이 나오나요, 선생님? 뭐가 색상이 어떤? 나오네요, 선생님. 네, 그걸 색상 중에서 네. 선택하는 게 지금 선생님 거기 보면 왼쪽에 네. 선택하는 그 안에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기본상에 색상 선택이 되어 있나요? 선생님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색상이 이게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아까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잘라서 되듯이 네. 뭐 이렇게, 검정색, 흰색 이렇게 네. 뭐 선택할 수 있나요? 색깔 자체가 그러면 선생님 지금 네. 선택이 저기 보니까 이제 그 무지개색이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자, 네네. 예, 여기 되어 있네요. 선생님 기본색. 이 중에서 두 번째 거 네.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네. 선택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나올 것 같은데요. 기본 사항에 두 번째 거 그냥 클릭하시고 여기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안 나와요. 아무 색깔. 안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거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수업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네네. 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선생님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조금 이미지를 다르게 변경해서 여기 좀 크게 나타나게 해볼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얘 배경을 크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잠겨 있어요. 그죠? 여기 잠겨 있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가. 그죠? 이 배경이 얘가 잠겨 있어서 기본적으로 얘가 변환이 안 돼요. 그죠? 색을 칠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작업을 놓고 그 위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레이어 마스크는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형태를 이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그쵸? 그럼 바다에 얘가 들어가 있는 형태처럼 나와요. 완전히 합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 하늘에 뭐 특이한 물체 다 합성 가능하겠죠, 선생님. 그죠? 그래서 이미지는 합성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 이거 진짜 사진 같잖아요, 선생님. 오, 신기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 합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런 거다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물론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레이어 마스크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배우셨던 글자 있죠. 글자를 배경 그림에다가 이제 포스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배경 화면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배경 화면을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배워볼까요? 어쨌든 배경 화면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일단 글자 있죠. 글자를 배경 화면에다가 잘 배치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열기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선생님들께서 배경 화면 오늘 아까 저장했던 거 있죠. 배경 화면이랑 배경 그림.
아무거나 한번 가져옵니다. 자, 저는 한번 얘를 가져볼까요, 선생님? 자, 아무거나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안 어울릴까요? 안 예쁠까요? 자, 이거 말고 딴 거 갖고 올게요. 이렇게. 자, 그냥 밤하늘로 전 가져와 볼게요, 선생님. 밤하늘로. 자, 밤하늘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X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얘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얘만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글씨를 쓰고 싶어요. 자, 글씨를 쓰면은 자, 왼쪽에 텍스트 툴 선택하면 되죠.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고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하고 자, 글자가 너무 작다 싶으시면 여기 글자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자, 글씨 쓰기가 나쁘시니까 자, 근데 여기 글자 크기 여기서 조절 안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죠. 자, 어느 정도 약간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도 여기서 정하시려면 한번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채로 하는데요. 약간 두꺼운 채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뭐 저는 지금 휴먼 고딕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휴먼 고딕체도 약간 두꺼운 채예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채로 글자체가 약간 두꺼운 채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자, 뭐 이런 중에서 원하는 채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영문으로 쓰셔도 돼요. 선생님 영문으로 두꺼운 채를 하셔도 됩니다. 영문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꺼운 채, 너무 두꺼운 채 말고 하여튼 약간 두꺼운 채로 영문체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도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think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T-H-I-N-K 대문자로 T-H-I-N-K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다 쓰셨다면 완성은 어떻게 하세요? 자, 완성은 위에 확인 또는 레이어에서 클릭하면 완성이 돼요. 그죠? 자, THINK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썸네일에서 T자의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 자, 글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때 바꾸시면 되죠. 그죠? 자, 여기 수정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글꼴을. 자, 글꼴이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딴 채로. 자, 뭐 한글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원하는 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아무거나. 자, 글자체가 좀 두껍지 않으니까 아까처럼 좀 두꺼운 채로 하는 게 낫겠죠. 별로 두껍진 않네요. 자,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글자색은 흰색으로 할까요, 선생님? 여기 왼쪽에 얘를 선택해서 해도 되고 이거 칠하는 거니까 여기 옆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변경을 이걸 위에 있죠. 얘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바뀌어요. 이렇게 누르면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흰색으로 했습니다. 흰색으로 저는. 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이런 상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글자에 문자 및 단락 패널 켜기 이런 거 있어요. 자, 얘를 키면 이런 상자가 나타나요. 문자에 대한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서 글꼴을 선택해도 되고 옆에 보시게 되면 자간과 행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옆에 얘가 요거 보시면은 자간 0을 누르면 여기 자간이 좁혀지죠. 이렇게 생긴 거요. 자, 여기를 조금 벌려야겠다. 그럼 10 하면 이렇게 벌려지죠. 이 부분이요. 얘가 자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행간을 조절하는 거고요. 이 행간. 그래서 자간과 행간 이거 조절하는 거죠. 자, 여기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요. 여기서. 자, 제가 조금 더 벌려놓을까요? 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문자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얘는 X로 닫겠습니다. 자,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놓겠습니다. 자, 저처럼 선생님 조절을 한 이 정도 해놓고
자, 지금 제가 포스터를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정도 위치에다가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내릴까요? 이 정도 내리겠습니다. 밑에다.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제가 이렇게 글자를 하나 썼어요. 제목 글자를. 자, 그리고 저는 얘를 변형을 하고 싶어요. 이 글자를. 글자를 변형을 하려면 그냥 글자가 변형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자를 그림화 시킨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문자 레이스터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자, 이 문자를 변형을 원하는 대로 그림처럼 해서 작업을 하려면 여기 문자 레이어에서 여기서 텍스트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자 레이스터화를 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그림 이미지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자, 형식이 그림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자에서 이렇게 투명 종이에 글자가 이미지가 된 걸로 나온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얘는 이제부터 이미지예요. 그럼 이미지면 이미지를 변형할 때 이제 선택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형이 많이 가능하죠. 자, 제가 선생님 이 사각 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사각 툴. 사각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꾹 눌러서 사각 툴 안 나오면 이 사각 툴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영역을 한번 K자 있는데 이 윗부분이 있죠. 여기 제가 이 K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모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자유 변형하겠어요. 자유 변형하려면 컨트롤 T 누르면 되죠. 컨트롤 T 누르겠습니다. 선택한 영역을 컨트롤 T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자유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요 위에 점, 자, 요 가운데 점을 위로 이렇게 끌어줄 거예요. 이렇게요. 자,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저는 끌었어요. 이 글자가 이렇게 이미지니까 변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음에 들면 엔터. 자, 그 다음에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영역 해제는 컨트롤 D죠. 자, 그러면 글자가 자, 이런 글자로 변형을 했어요. 조금 더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I자를 변형을 해볼까요? I자? I자 요 밑에를 조금 영역을 해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컨트롤 T. 컨트롤 T. 자, 원하는 대로 잡아다닙니다. 저는 얘를 밑으로 조금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자, 쉽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하고 컨트롤 D. 자, 컨트롤 D 하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글자도 원래 어떤 기본 글꼴을 해놓고 문자 레스터화를 하면 얘가 이미지화 되니까 원하는 대로 변형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글자를 이제 제목을 너무 변형하면 좀 안 예쁘니까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좀 쓰고 여기다 내용을 한번 써서 자, 한번 T자를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텍스트 툴을 누르고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자, 일단 여기다가 아무 데나 놓고 글자를 써볼까요? 자, 아무 데나 놓고 그 다음에 얘는 너무 크니까 글자 크기를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한 30 정도로 줄여놓고 쓰겠습니다. 자, 뭐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 초대하는 모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책을 좋아하는 모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월 며칠 언제 모이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6월 24일 날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자, 06/24 하고 그냥 뭐 이날이 뭐 그냥 세터데이 SAT로 쓸게요. 자, SAT로 쓰고 마음대로 합니다. 자, 저녁에 만날까요? 저녁에 5시, 6시? 6시에 만나는 걸로 하죠. 6시에. 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맘대로 써보세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 크기를 일단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일단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선택이 되죠. 자, 글자 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글자 색을 요번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넣어볼게요. 자,
글자 색은 위에서 흰색이죠. 흰색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자, 포스터나 이런 그림을, 예를 들어 그 포스터를 만들거나 광고지를 만들거나 할 때, 글자의 색이 3가지 이상 들어가게 되면, 글자나 배경 그림의 색이 3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글자를 그림에다가 넣을 때는 글자에 있는 배경색을 이용하는 게 훨씬 세련된 그런 광고지나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배경색을 추출하는 방법이죠. 자, 제가 얘를 색깔을 선택했더니 색상 피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우스는 배경에다가 갖다 놓으면 스포이드 툴로 바뀌어요. 여기 보면 화면을 크게 하면은 제가 그게 없어지네요. 자, 스포이드 툴로 바뀌죠. 그죠? 여기 보세요. 저 마우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스포이드 툴로 바뀌어요. 얘가 색을 추출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 이 배경에서 글자 색을 요 색을 하고 싶어요. 요 색으로. 그러면 요 색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경에 있는 색으로 글자를 넣으려면 이렇게 색상 피커를 열고 배경을 스포이드 툴로 추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세련된 문서가 배경색이 있는 색이 들어가니까 어수선하지 않고 좀 더 멋진 배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자, 저는 한 이런 색으로 좀 보여야 되니까 한 이 정도? 아니면 이런 색, 아니면 노란색 이렇게 되겠죠, 색깔이. 그죠? 자, 이런 색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자,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로 해서 저는 좀 작게 만들어서 얘를 요 밑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서 살짝. 그래서 위치로 요 밑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글자만 바꿔서 여기다 또 하나 놓겠습니다. 자, 복사할 때 이동도구를 선택을 했죠. 이동도구. 이동도구 선택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Alt키 누르고 드래그 했죠.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여기 하나 생겼죠. 그러면 층이 얘가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예요. 그죠? 얘죠. 얘. 얘가 선택이 됐어요. 얘가. 자, 얘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하셨죠? 자, 고치려고 하는 복사된 이미지에 복사된 텍스트에서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자, 얘를 책을 좋아하는 모임 또는 책을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써볼까요? 자, 화면키 누르고 책을 사랑하는 모임.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클릭하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자, 컨트롤 T 눌러서 저는 회전을 해서 얘를 이 위에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옆에다가 자, 엔터 합니다. 엔터. 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겠습니다. 더 멋지게 놓을 수 있으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글자 하나 정도, 여기다 사실 제 내용을 한 3줄 정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일단은 자, 선생님들께서 일단 이렇게 맞춥니다. 자, 위치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자, 한번 얘를 한꺼번에 옮기는 방법이에요. 자, 한꺼번에 복사하는 거 한 옮겨보겠습니다.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어떤 거요, 선생님? 글자 복사요. 아, 글자 복사. 복사요. 네, 네. 글자 복사는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 얘를 복사해 볼게요. 자, 얘를 선택을 했어요. 요거 선택이 됐죠? 여기 얘 선택하는 거에서 이동 도구로 하셔야 돼요. 이동 도구. 여기 왼쪽에 이동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Alt 키,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냥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되시나요, 선생님? 자, 다시. 자, 이거 버릴게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복사하려고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 Alt 키 누르고 그냥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Alt 키는 왼쪽에 있는 스페이스바 바로 옆에 있는 Alt 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면 됩니다. 되시나요, 선생님?
네. 자, 그럼 이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안 되시는 것은 말씀을 하세요. 자, 한 가지 더. 만약에 얘네들을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글자를 이렇게 다 썼는데 한꺼번에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위에 거 선택하고 맨 밑에 거 요거 배경만 빼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다 연속적으로 다 선택이 되겠죠. 그때 이동 도구로 얘를 끌어주면 위치가 다 선택이 됐으니까 다 같이 이동이 되겠죠. 그죠?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빈 곳에서 여기 오른쪽 레이어에서 클릭하면 자, 다 선택된 게 해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습니다. 선생님, 네. 저 문자 레스터와 한 번만 좀 아, 보여주시겠어요? 문자 레스터와요. 네. 문자 레스터와는 제가 여기다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자, 레스터화. 그러면 얘는 자, 레스터화 하면 얘는 텍스트, 문자하고 글자를 만드는 형식이 틀려요. 여기에서요. 그래서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얘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미지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레스터화 하려면 이 문자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바로 위에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 레스터화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썸네일이 얘가 지금 T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글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자 레스터를 하게 되면 얘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처럼 이 투명 종이에다가 이 글자가 이미지화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 레스터화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레스터화가 돼서 얘가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 지금 문자니까 이동 도구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자, 얘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조절을 한다면 만약에 제가 얘를 뭐 동그라미를 했어요. 아니면 이런 영역 툴로도 다 가능해요. 그럼 더 희한한 글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요 선택을 했다는 것은 컴퓨터가 요 부분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를 변형을 하겠다. 그게 컨트롤 T였잖아요. 자유 변형. 그래서 컨트롤 T를 해서 저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해주면 얘가 영역이 선택된 거 해제는 컨트롤 T. 자, 해제는 컨트롤 D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선택에 여기 모두 선택 해제. 이게 컨트롤 D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얘가 변형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네, 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럼 저는 레스터화를 이거는 또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밑에다가 한 줄만 쓰겠습니다. 이제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로 하고 수평 도구 문자를 선택해서 요 밑에다가 글자를 적당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와 함께 책을 읽는 모임입니다. 모임. 엔터 한 번 더. 엔터 칠까요? 엔터.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물론 얘를 요 사이와 사이를 내 맘대로 좀 더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쓰고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글자만 고쳐 써도 되죠. 그죠? 근데 엔터를 치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조절을 하는 거는 여기서 제가 저 선생님 요거 아까 문자 지금 문자 여기에서 문자 툴 요거 갖고 왔어요. 팔레트.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는 자간이었어요. 그죠? 자간을 제가 원래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0으로 바꿨어요. 이거. 자, 글자 간격이었죠. 여기 위에죠. 위에. 자, 위에죠. 선생님 여기 보면 제가 50으로 돼 있는데 얘를 0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좁혀지죠. 글자 자간이. 자, 자간이 좁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얘를 -10 한번 눌러볼까요? 선택 안 되나요? -10. 0, 25. 자, 얘는
조절이 안 되나요? 이걸로 할까요? 자, 여기서 얘가 이걸로 얘는 이 버전은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선생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원래 행간이에요. 행간인데 여기서 안 될 때는 요 위에 걸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8포인트, 뭐 28포인트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행간을 조절을 합니다. 이게 CS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걸로 조절하시면 행간 조절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요거 포인트에 따라서 퍼센트로 행간이 조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CS6 버전에서는 행간을 조절할 때 여기 포인터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선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그 문자 그거 됐었는데 다시 안 보이거든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문자요, 그 선생님? 문자 조절하는 거요. 아, 시간 조절. 행간 조절이요? 선생님, 요거 네, 여기입니다. 위에 지금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 여기 있죠, 선생님? 이 텍스트를 얘를 선택을 하면 위에 맨 끝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문자 및 단락 패널 켜기. 요 옆에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나오나요, 선생님? 얘 누르면 없어지고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네, 여기 문자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제 조절을 저는 여기서 너무 띄어졌으니까 한 이 정도로 조절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붙였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해봅니다. 컨트롤 T, 컨트롤 T. 자, 선택이 됐다면 자, 얘를 컨트롤 T를 해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얘 다 닫을게요. 자, 해서 크기 조절을 해서 놓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서 놓습니다. 가운데 정렬도 할 걸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엔터를 하게 되면 텍스트 툴을 선택했을 때 옵션 메뉴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하면 여기 문자가 있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게 단락이 나올 거예요. 여기 단락도 있어요. 여기 단락. 그죠? 단락에 보면 가운데 정렬 이런 거 있죠. 가운데 정렬. 그럼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오른쪽 정렬 이렇게 돼요. 자,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끌어가면 되죠. 자, 얘를 이동 도구 선택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얘는 왼쪽 정렬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당신을 초대합니다를 위에다 놓을 걸 그랬어요. 먼저 쓰는 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 밑에 있는 색상은 뭐 흰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자,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위에서 색상 피커 나왔을 때 이 색상 피커 나오면 또 배경색으로 한번 바꾼다. 그럼 배경색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좀 세련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 포스터를 네. 선생님 아까 이거 오른쪽 왼쪽으로 정렬하는 거 어떤 거였죠, 선생님? 정렬은요. 여기 네. 위에 텍스트를 누르고요. 네네. 자, 텍스트를 누르고 아까 여기 문자 위에 네네. 입니다. 자, 네네. 여기서 누르게 되면 네. 문자와 단락이 여기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단락에서 여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 두 개가 얘가 문자하고 단락이 같이 나올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는 밑에 메뉴를 단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락에 여기 정렬하는 부분이 있죠, 선생님. 네네. 여기. 예, 네네. 예,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었어요. 포스터를 일단 저희는 그냥 대충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이제 배경색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글자를 이미지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선생님께서 저장을 해 놓으시려면 저장하시고요. 이제 다른 걸 또 하나 해볼게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자, 배경 그림 아무거나 가지고 옵니다. 자,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는 글자로 저는 아까 얘 저장해 놨던 걸로 한번 가져올게요. 아까 합성한 거죠. 자, 얘를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저는 글자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사랑, 사랑, 행복,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사랑, 행복. 자, 그러면 글자를 얘를 텍스트를 선택해서 자, 수평 문자 도구, 여기 있죠.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자, 클릭을 합니다. 자, 사랑 할 때 지금 랑을 써보실게요. 랑, 사랑. 이거 랑자가 틀렸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위에 보니까 자, 텍스트 툴의 도구에 메뉴에 보니까 얘가 가로 세로를 선택하는 얘가 있어요. 얘가. 그쵸? 자, 얘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가로, 한 번 누르면 세로. 이렇게. 얘를 세로로 놓을까요? 이렇게 세로로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이 행간이 너무 줄간이 너무 만약에 어때요, 선생님? 좁다 그러면 행간을 좀 넓혀주면 되겠죠? 아까 여기 얘를 선택을 해서 이 위에 자, 저는 조금 넓혀볼게요. 네, 여기서 선택 이게 끝나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엔터를 안 쳐가지고 지워졌어요. 다시 할게요. 엔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쓰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야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얘가 세로로 된 거니까 가로로 이 자간을 해야 되겠네요. 보이는 것만 세로로 보이는 거니까 자간이겠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니까 얘를 제가 자간을 좀 넓히겠습니다. 좀 넓혔어요. 조금 더 넓힐까요? 자, 조금 넓혀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 이 정도 했습니다. 지금 멈췄습니다. 얘는 세로 글자를 썼을 뿐이지 줄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 해가지고 사와 랑자 사이에 세로 글자가 자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했기 때문에 이걸로 조절을 했어요. 자간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T로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T로 크게. 자, 이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Alt키 눌러서 이동 툴을 선택하고 자, 여기 맨 위에 이동 툴을 선택하고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행복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썸네일에서 자, 레이어 팔레트의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얘는 행복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 그리고 확인 또는 빈 곳에서 클릭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게요. 자, 여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자, 사랑, 행복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 복사해서 행복으로 붙여 놓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사랑부터. 자, 저는 얘를 일부분을 조금 변형을 할 때 얘를 좀 치우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문자 레스터화를 해가지고 얘 두 개 다 문자 레스터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자, 문자 레스터화. 그리고 밑에 거도 얘도 마우스 우클릭 문자 레스터화. 그럼 이미지로 됐어요. 자, 사랑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랑부터 저는 여기서 사각형 도구로 선택을 해서 지우려고 하는 부분을 저는 한 이 정도를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딜리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딜리트로 삭제를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 D 하면 이게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글자가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자,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저는 행복을 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행복이라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만 이렇게 놓고 지우겠어요. 선택을 하고 딜리트로
딜리트로 지웠어요. 없어졌어요. 자, 컨트롤 D. 자, 이동도구로 원하는 곳에다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배치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두 개를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얘를 두 개를 오른쪽 레이어에서 선택해서 끌고 아이고 이동 툴로 가야 되겠죠. 자, 일단 얘하고 두 개를 선택하고 이동 도구가 됐을 때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곳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자, 원하는 데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하나씩 자, 얘 선택하고 밑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타일을 그림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그림자를 넣으면 좋아요. 그죠? 입체감이 들어가는데 이 색깔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딴 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딴 색을 놓으면 되겠죠. 자, 입체감 있는데 색깔을 다른 색으로 자, 표시하기 위해서 자, 뭐 아무거나 흰색으로 이렇게 넣을까요? 입체감을 그러면 이게 배경이 좀 안 보일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확인합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행복도 했다면 사랑도. 여기 행복이 이 색깔로 했어요. 사랑도 합니다. 사랑도 놓고 텍스트, 우리 스타일 들어가서 그림자 다시 선택합니다. 자, 그림자 선택하고 자, 그림자 선택했더니 얘도 검정색이라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확 들어갔어요. 검정색이 더 낫네요. 그쵸? 여기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놓고 자, 확인. 자, 다시 행복도 검정색으로 원한다. 그러면 다시 바꾸면 되죠. 자, 입체감 있게. 자, 하나 아예 스타일까지 만들어서 복사하는 게 더 나을 뻔했죠. 검정색으로. 검정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글자가 이렇게 되겠죠. 색상은 선생님들께서 원치 않으면 바꾸시면 되죠. 색상.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레스토어를 시켜서 이제 그림을 그림화시켜서 이제 텍스트를 그림화시켜가지고 배경색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포스터나 광고지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행복의 받침 그 기억을 좀 길게 만드는 거 아까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네. 번만 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게 복자를 행복이 얘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 선생님 네모, 이거 네모 칸으로. 자, 얘는 그림이니까 영역을 일단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네모로 선택을 한다면 이 복자를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나서 네모로 선택된 곳을 변형을 하겠다. 컨트롤 T를 누르십니다. 자, 컨트롤 T. 그러면 지금 선택한 영역이 이 선택 툴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끌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굵어지고 가늘어지고. 되셨죠,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엔터하고 컨트롤 D로 해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리핑 마스크 아니면 이제 또 그 혼합 모드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혼합 모드 적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